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이특수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N수생에게 최적화된 개념정리법이란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TCC를 촬영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선생님이 수능 끝나자마자 N수를 결심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이야기한 TCC가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N수생들에게 최적화된 개념정리 위주로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벌써 문제풀이 위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문제풀이와 관련된 나중 얘기는 후반부에 찍어주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개념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정리의 허와 실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맞는 공부법은 무엇일지, 고3과 다른 또는 작년과는 다른 올해 나만의 개념정리법은 어떻게 돼야 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 다시 시작해야 된다. 사실은 처음 같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또는 굳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왜냐면 내가 정말 작년에 최선을 다했고 꽤 나름대로 중상위권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수능 끝나고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너무 놀아서 까먹지는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굳이 처음부터 기본 개념을 들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두 분류로 선생님이 재수생들을 나눠봤습니다. 이 N수생들에게 위쪽 부분부터 개념 정리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N수 포인트. 자, 여러분들에게 아까 두 부류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공부가 개념, 실전, 그리고 기출,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뭐 실전 모의고사 훈련, 이런 식의 단계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꼭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걸 해야만 그 다음 걸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이런 개념, 실전, 기출, 문제풀이 이런 건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인강 사이트에서 강사들 입장에서 나눠 놓은 거죠. 선생님 강의도 자양부, 뭐 필살기, 프리필살기, 백전백승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들보다는 나에게 지금 맞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무지성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교재를 구매하기 전에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진짜 이 강좌가 필요한지,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계속 주도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가 처음부터 필요한 경우,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학생 개개인마다. 자, 아마 작년에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능을 보고 제대로 눈을 떠서 나 이제 진짜 제대로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또는 작년에 한다고 했지만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서 등급이 뭐 진짜 4, 5, 6등급 이렇게 나온 친구들은 사실 처음부터 해야 되겠죠. 이 친구들에게 지금 당장 문제풀이를 강요하는 것도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자, 개념 정리란 무엇인가? 자, 정확한 정의와 예제 확인. 자, 선생님은 예제 확인이라는 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념은 뭐 그냥 개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개념을 아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어 공부처럼, 탐구 공부처럼 그냥 밑줄 치고 외운다고 얘기해서 내가 이걸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풀이에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 개념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수학적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 예제를 암기하라고 선생님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 개념별로 단원이 총 3가지씩 있죠.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전부 다 3가지씩 단원에 의해서 각각 나눠져 있는 대표 예제들을 확인하고 그걸 능히 풀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이라고 본다면, 자, 위에 예제가 있고 밑에 유제가 있고 레벨 1 정도까지는 유려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산 훈련. 자,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정적분 같은 거 빨리빨리 연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수로그 그래프, 구간별로 나와 있는 그래프 다 능히 그려낼 줄 알아야 되겠죠. 삼각함수의 각변환 공식 열심히 풀어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초 연산, 요새는 연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도 외워줘야 되고 테크닉도 외워줘야 되고, 하지만 기본 전투력도 당연히 이 개념 정리 시기에 올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정리할 때 굳이 너무 어렵게 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의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걸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일부분의 문제들은 피해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책을 보다가 보면 또는 문제를 풀다 보면 각 단원의 맨 마지막 문제들 있지. 좀 잘 풀리다가 맨 마지막에 너무 어려운 것들. 물론 그거 풀면 너무 좋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런 걸 풀어왔던 사람인지 뒤돌아봤을 때 한 번도 푼 적이 없으면 일단 개념 정리를 여러 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넘기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이 내용을 이해해서 내일 내가 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4, 5, 6등급 학생들에게 쉽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일단 2개월 안에 개념 정리를 빠르게 하고 그 다음 단계 문제풀이 실전 개념으로 넘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서 수학적 흥미도를 떨어뜨리는 건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거. 나 이 얘기 정말 많이 해주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재수종합반도 나가고 재수하는 학생들이 선생님 이제 단과 수업도 많이 듣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신청을 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상담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 저는 아직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라는 말로 스스로를 엄청 감싸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아직 부족해요. 저는 개념 아직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4개월, 5개월 동안 개념하는 건 개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얘들아. 자, 언제 사전 공부할 겁니까? 자,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약을 먹어서 또는 주사를 맞아서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 흥미도와 수학적 문제풀이 능력은 그 문제풀이를 하는 사람을 일관된 문제풀이 기조를 가지고 꾸준히 양질의 문제풀이로 제공해주는 사람의 풀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던 수학적 경험이 너무 얄팍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 이해하고 예제 풀고 연산하고 오늘 배운 거 오늘 확인하고 그 정도 연습해가지고 수능 4점짜리 풀 수가 없어요. 4점짜리에선 의뢰 이 정도 문제풀이 양을 요구하는 거구나. 사인 코사인 법칙을 한 4번 정도는 쓰는 거구나. 너네한테 지금 당장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풀이하는 사람을 봐야지. 대신 여기서 어려운이란 말에 너무 초점에 강하게 꽂혀가지고 어려운 거 너는 아직 못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두 종류예요. 수업을 듣는 것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 이 간극을 줄여주는 게 선생님 역할입니다. 수업을 듣는 건 할 수 있잖아. 4점짜리 문제풀이를 빨리 들어가야 돼. 근데 너네들한테 문제를 다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4점짜리 문제풀이에선 저런 것들을 요구하고 저 정도 연산량이 필요하고 저 생각을 내가 했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지금 저 생각 못하는데 휘말려 있지 말고 저 생각을 앞으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선생님 Q&A 게시판 글에도 이런 글이 올라오더라고. 선생님 풀이 너무 좋아요. 다 알겠어요. 쭉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수능 공부한 지 뭐 7, 8개월 된 시기도 아니고 올해 수능을 공부한 지 이제 막 2달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되겠냐고. 그게 됐으면 진작에 우리가 수학을 매우 잘했겠지. 진작에 티가 많이 났겠지. 지금 당장 안 되는 거에 답답함을 느끼지 말고요. 모든 문제풀이법과 유형 분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은 강사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풀어줘라 라고 얘기해 주고 이미 개발된 아이디어를 일목요연하게 교재로 나이스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날 지금 배워서 당장 적용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 이걸 수강할 때가 아니야 라든지 나는 이 강좌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라든지 아직 나는 좀 개념할 때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미명하에 자기의 실전 문제풀이하는 단계 또는 4점짜리 문제풀이하는 강좌 수강을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점짜리를 잘 풀려면 첫 번째 머리가 좋아진다. 근데 우리가 이건 갑자기 해낼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한다? 4점 문제풀이하는 사람을 자꾸 본다. 그리고 저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 저 문제풀이에서 요구하는 일관된 행동 양식들을 내 걸로 만들어서 계속 문제풀이 적용하는 훈련을 앞으로 수개월 동안 하면 무조건 된다니까 얘들아. 근데 이 사고 과정을 일단 학습 메커니즘을 완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야. 저게 쉽게 느껴져야 되고 들을 때도 매우 쉬워야 되고 그래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니까. 국어랑 사과탕 공부랑 달라요. 알겠죠? 일단 문제풀이 하는 걸 쭉 보면서 저 정도를 내가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개념 강좌를
3개월 이상 붙잡고 있는 건 나는 전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2개월 정도 안에 나는 다 끊어낼 수 있다고 봐요. 알겠죠? 60일 정도를 맥시멈 정도로 잡고 그 안에 모든 개념을 마무리하세요. 또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란 얘기 아니에요. 완벽하게 개념 끝내기 쉽지가 않지. 원래는 수원수투만 해도 1년 커리큘럼인데. 근데 쉬운 정도의 난이도만 강좌를 쭉 들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겠구나 하면서 적당히 끊고 넘어가는 걸 2개월 정도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선생님 필살기 강좌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필살기에서도 3점짜리부터 4점짜리까지 모든 난이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써있죠. 개념 강좌를 3개월 이상 수강하는 건 좋지 않고,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건 기초가 부족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겁나서라는 거예요. 뭐 해서? 겁나서. 긴 호흡의 문제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나는 이 호흡이란 말도 많이 하거든요. 저렇게 긴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너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저 정도 호흡을 버텨내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작년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했던 얘기인데,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말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에게 와닿는 말이어서 선생님 강의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4점짜리를 거의 잘 못 풀어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서 개념 강좌를 다시 들어야 될까? 학생들이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개념 강좌만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개념 강좌만 수강한 사람의 점수가 나와요. 알겠죠? 요새는 4점짜리 하나 풀 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쉬운 4점도 있겠지만 쉬운 4점, 중간 4점까지 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해왔던 방식, 기출의 발전 유형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풀리는 경우들도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 강좌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 것. 재수생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2개월 안에 끊어내세요. 2개월 안에 개념 강좌를 빨리 완강하라는 얘기야. 그 개념 완강의 소화 정도가 7, 80% 정도만 되어도 나는 매우 훌륭하다고 봐요. 100% 다 이해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거의 대부분. 그게 정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게 그 다음 강좌를 수강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어차피 좁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돼요. 너무 걱정하지 않고 개념 강좌를 빨리 수강하는 게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마리 토끼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개념 강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대로 공부하는 것. 두 번째, 빨리 끝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대로 공부하겠다는 미명하에 빨리 못 끝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끊어내는 것. 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조바심을 가지면서 강의 수강을 해주셔야 개념 완성도 어느 정도 욕심을 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사인 코사인 법칙으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개념 정리. 사인 코사인 법칙, 이런 게 사인 법칙이구나, 이런 게 코사인 법칙이구나, 아주 간단한 예제 같은 거 적용해 보면서 이런 게 사인 코사인 법칙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양분해서 한다는 얘기야. 기초 연산 훈련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간단한 도형에 적용해 보는 것. 하지만 3점짜리 사인 코사인 법칙 기출이 한 2문제인가 3문제밖에 없거든요. 기출문제 같은 것도 풀어봐야 되지. 그러면 싹 다 4점짜리거든. 그거 무서워서 안 풀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너네들한테 당장 풀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강좌 수강을 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죠. 저기에 세타라고 문자를 추가해야 되는 거구나. 코사인 법칙 쓰려면 원래 끼인 가게만 쓴다고 알고 있었지만 끼인 가게 아니라 x라고 길이를 문자를 추가한 다음에 2차 방정식 푸는 게 원래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각변환 공식하고 함께 사용하는 것도 정말 많이 나왔었구나. 내가 이걸 세타라고 놓으면 각도에 대한 문자 추가를 하면 다른 곳에서 파이 빼기 세타를 찾아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 놓고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사인 세타가 된다는 각변환 공식이 여기 그림에도 적용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개념 강좌가 아니라 그냥 기출 문제 풀이하면서 계속 배우는 거라고. 알겠죠? 근데 지금 당장 뭐 수학 공부가 점수를 내고 안 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수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사인 코사인 법칙을 이거 호흡 확인하는 거예요.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사인 코사인 법칙이 엄청나게 반복되어서 사용하는 경우들 많이 봤는데 4번 정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수학적 경험이 매우 얄팍해서 한두 번 쓰고 그냥 끝내버리려고만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4점짜리 문제풀이에서 긴 문제풀이를 많이 노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엔젠 문제 풀이 가면서 그 문제 풀이가 여기 적용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계속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강좌로 보면 이게 자양분이고 이게 프리필살기와 필살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점수로 아예 바뀌지를 않아. 제대로 아는 건 너무 중요하지. 근데 사인 코사인 법칙을 제대로 몰라서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대학에 못 가는 거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문제풀이 시작도 못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요. 국어는요. 시험지 주고 OMR 카드를 100분이 아니라 내일내라고 얘기하면 등급이 막 바뀌어요. 시간 내서 열심히 읽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등급이 꽤 많이 바뀐다고. 하지만 수학은 오늘 시험지 주고 OMR 카드 준 다음에 내일 내세요 라고 얘기하면 등급 그래도 별로 안 바뀐다니까. 왜? 학생들은 풀다가 틀리는 게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시작을 못해서 틀리는 거지. 그냥 실제로 모의고사 보면 학생들은 수학 모의고사 보는 것 자체가 고문이야. 빨리 OMR 카드 가져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국어랑 나머지들은 열심히 마지막까지 푸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까지 하지만 수학은 시간이 더 있어도 등급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개념 공부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풀이 시작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이제 4점짜리 중후반 문제들은 개념 강좌만 가지고 쉬운 개념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념 너무 중요하지만 문제풀이를 하려면 알겠죠? 4점짜리 문제를 맞추려면 4점짜리 총 13개 나오거든요. 13개. 그럼 4 곱하기 13 하면 52잖아요. 개념 공부만 하면 48점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우리가 그 이상을 맞춰주려면 4점짜리 문제풀이 훈련 강좌를 또는 너무 어려운 강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출정복 강좌를 필살기 같은 강좌를 열심히 수강하면서 공부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자세히 하고 예제 확인하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만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가보자.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메인 커리큘럼과 병행하는 커리큘럼을 짜주면 개념 정리가 처음부터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양분부터 해야 되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수원수투 선택 과목까지 병행했을 때 한 2, 3개월 봅니다. 선택 과목 좀 늦게 시작하면 3개월 걸릴 수도 있죠. 알겠죠? 하지만 자양분 2개월 정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양입니다. 두껍지 않고요. 그리고 필살기도 한 2, 3개월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0점 100승이란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에 적용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 강의에서도 필살기가 거의 다 완강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양분을 너무 좋은 강좌거든요. 자세한 양종의 분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자양분 강좌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이건 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물론 늦게 들어온 친구들 자양분 열심히 들어야죠. 열심히 수강하고 있고요. 수강해본 친구들은 정말 좋은 강좌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교재도 일단 너무 좋고. 하지만 저것만 붙잡고 있다 나는 추천하지 않는다니까. 목표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생님 저는 한 50점대만 맞아도 돼요. 그러면 자양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점수대를 보통 원하잖아요. 그러면 필살기부터는 빨리 시작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강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첨삭풀종 시즌 1부터 이미 시즌 1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개강할 테니까 첨삭풀종 열심히 제출해 주세요. 슬슬 학생들이 열심히 풀어서 제출해 주고 있더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100점 100승도 시즌 1, 2, 3로 나눠서 이번엔 학생들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제공할 예정이니까 100점 100승도 빨리 오픈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문제풀이, 쉬운 난이도, 브릿지, 실전편 이렇게 나눌 테니까 100점 100승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어느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는 경우 미분계수 설명부터 다 듣기엔 내가 지루해야 할 것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너무 쉬운 강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그런 친구들은 필살기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런 친구들에게 개념 정리란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불안해서 개념 정리를 안 하면 불안할까 봐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필살기부터 수강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필살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능형 이론, 실전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진행을 하거든요. 자, 모든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정리보단 필요한 부분 위주의 집중 훈련. 요새는 재수, 삼수, 사수, N수들도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강좌가 뭘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프리필살기 강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딱 강좌별로, 단원별로 15시간이면 다 끝나. 15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한 단원에 5시간이니까 맘만 먹으면 하루에도 한 단원이 다 끝나는 거야. 정말 금방 끝나는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반응이 좋고요.
그게 바로 프리필살기죠.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필살기를 내 수학적, 수학교육적, 수능적 모든 능력을 여기에 발휘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프리필살기를 오픈하면서 정말 일반적인 개념 강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정리해주고 싶은 욕구가 들어서 정말 열심히 제작을 한 게 프리필살기입니다. 프리필살기는 그냥 단순한 개념 정리를 A부터 Z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돋보기를 들이미는, 그리고 집중 연산해주고 수능 문제의 일부분을 해체해서 자, 일부분만 문제를 제작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되게 복잡한 내용이 있어. 한 4점짜리가 한 4개 섞인 16점짜리 같은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대신 이런 유형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그 중에 일부분만 따서 문제화시켜서 이런 건 미리 좀 훈련하면 필살기 수강이 좋다. 또는 4점짜리 문제 풀이할 때 이런 진입장벽을 내가 이걸 외우게 시킴으로써 기본 구조로 암기하고 있음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들의 구조를 많이 만들어주는 강좌가 바로 프리필살기입니다. 교재도 매우 특이해요. 연산훈련 파트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각변환 공식만 한 20개 모아놓는다든지, 지수로그 연산만 자주 나오는 것만 모아놓는다든지, 절대값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만 종류별로 막 20개씩 그려보게 한다든지.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런 예제들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였고요. 학생들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프리필살기 그만큼 좋은 강좌니까 그런 친구들은 프리필살기로 개념을 정리해도 괜찮다. 선생님이 보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필살기를 수강하는 것도 좋고요. 선생님이 OT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다 끝내고 필살기로 넘어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1단원 끝내고 필살기 1단원, 이거 2단원 끝내고 필살기 2단원. 이것도 효과가 매우 좋을 거거든. 학생들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수강하라고 했더니 그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 수투 적분하기 전에 이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확통 미적분도 프리필살기 다 완성되어 있으니까 꼭 수강해 보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커리큘럼은 동일하고요. 왜냐면 백진백승도 이따 말해줄 테지만 시즌 1, 2, 3 입문편, 그리고 브릿지, 그 다음에 실전편 이런 식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 첨삭 풀지용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현장 강의 학생들도 첨삭 풀지용 전부 다 의무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프리필살기는 15시간 완성입니다. 자, 수원 15시간, 수투 15시간 이래요. 꼭 필요한 내용만 돋보기로 수능용으로 정리해주고요. 단순히 쉬운 강의다 이건 아니에요. 필살기보다 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강좌만 진행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후벼 파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살기는 수능 실전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 테크닉을 3점짜리부터 4점짜리 다 소개하는 강좌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재료로 하고요. 양지용 시그니처 강좌 현장 강의에서도 다 마감되는 강좌입니다. 알겠죠? 너무너무 자신 있는 프리필살기와 필살기 내용 함께 병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필살기 수강 후기가 올라와 있길래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가 프리필살기 수강 후기 올려준 친구인데 딱 내가 생각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줬더라고. 작년에 이미 N수생인데 개념도 듣고 기출도 다 풀어본 입장에서 이번에 수학을 시작할 때 뭔가 안 듣기에는 잊어버린 게 있을까봐 불안해서 찝찝해서 하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유명 강사들 보면 수원 하나에 30강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 개념 정리가 무의미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다. 개념 부분은 빨리 끝내고 실전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짧으면서 효율적인 강의가 없나 하고 보니까 프리필살기였고 딱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단순 기초 개념을 천천히 알려주는 강의가 아니라 그 어디에도 없는 양지용 선생님만의 노하우를 담아서 단순 개념이 아니라 현 수능에서 요구하는 철저히 수능식으로 개념을 알려주고 현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자, 그리고 선생님 이제 공지사항에 프리필살기 교재 맛보기 같은 페이지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나 같은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강의가 없을 것 같아. 강의 수도 많지 않아서 부담도 없고 빠진 부분이 있거나 대충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짧지만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수능에 맞춰서 알려주니까 너무 좋았다. 자, OT에서 말해주신 것처럼 필살기 수강하기 전에 필살기로 넘어가면 최고지만 필살기를 듣지 않더라도 N수생이 빠르게 수능식으로 정리하고 싶을 때 이 강의만큼 좋은 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는 순간 너도 필살기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딱 내가 원하는 반응이었어요. 딱 이거 너네 이거 필요했지. 딱 요 정도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프리필살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N수생들 개념 정리로서 적합하게 생각하니까 꼭 여러분들 수강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상관없이 등급 상관없이 특정 순간 이후에는 지필지기, 테마별 특강,
그리고 교재 PDF 무료로 들어가는 지금 필요한 지용쌤의 지금 필요한 지용쌤의 기술이란 강좌거든요. 테마별 특강 자료, 그리고 필요충분 모의고사 시즌별로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나와 있고요. 시즌 1은 선생님이 한 개 회차 정도는 무료로 배포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인 커리큘럼을 이제 진행하면서 병행하는 걸로. 왜냐면 지필지기는 한 강좌당 50분짜리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한 개짜리도 있기 때문에 금방 끝냅니다. 지필지기 테마는 이미 많이 개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아할 만한 지수로그 함수, 직선 문제풀이법, 총정리, 삼각함수 그래프 비례관계, 등차 등비수열의 이산적 관찰. 그죠? 점화식 15번, 22번. 이건 모의고사 직전에 들으면 매우 좋을 거야. 그 다음에 다항함수 식세우기, 구간별 다항함수, 정적본으로 정의된 함수, 기타 등등 내가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꼭 같이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PDF 제공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구독권 있으면 수강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전백승은 작년에 반응이 매우 좋았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반응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아주 세분화해서 나눴습니다. 입문 문제풀이, 그리고 브릿지,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 자, 단순히 난이도로 나눈 게 아니고요. 입문은 쉬운 게 맞습니다. 안정적 2등급, 그리고 중간 4점 난이도까지, 그리고 난이도로 본다면 번호대로 보면 한 12번, 13번 정도까지, 주관식 20번 정도까지는 다루는 내용, 그리고 문제풀이 이론을 진행하도록 하는 문제풀이 강좌가 입문편이었다면, 브릿지는 주요 토픽 위주로 진행하는 짧은 강좌가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여름에 개강할 겁니다. 자, 모든 난이도를 다루는 실전 백전백승, 이게 가장 중요한 백전백승의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에 맞게 또는 자기 난이도에 맞게 이런 것들을 공부해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N수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저번 TCC에서도 강조했었는데 2, 3개월 단위의 완강을 끊어내야 돼. 완강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더 이상 수강하면 죽는 줄 알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빨리빨리 마무리해줘야 되겠습니다. 소화하는 것도 그 다음 커리큘럼에서도 풀면서 그게 그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도 수학 공부할 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함에 집착하지 말고 7, 80% 정도 이해하는 것도 개념 완성에선 자연스러운 일이다. 알겠죠? 자,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면서 완강 시점을 미루지 말아라. 자, 그리고 대신 앞으로 꾸준하게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나의 단점을 극복하는 기회를 외면하지만 않으면 된다. 나는 이게 참 N수생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틀린 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할 거란 말이야. 그게 안 틀리길 바라면 너무 좋겠지만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때그때 계속 뭐 첨삭풀지용이든 제대로 오답 정리를 하든지 간에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주시면 어느새 남들 다 힘들어하는 그 단원이, 유형이 나에게는 강점이 되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강력하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인강도 2개월 단위로 완강해 주시고 모든 점수 상승은 반복과 난이도의 점층적 향상을 통한 숙달과 체화, 그리고 4점 대응력을 기르는 것으로 완성된다. 우리가 N수를 하면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는 게 목표잖아요. 수능 때 대박 내고 싶지만 불안전하잖아. 아직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그래서 N수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점수의 하한선을 높이는 거예요. 점수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진동하게 될 텐데 그 하한선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때 최고점은 우리들의 컨디션과 그 당일의 문제 난이도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정말 내가 피곤해도,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도, 정말 문제가 더럽게 어려워도, 정말 뭐 경쟁자들이 잘 보더라도 나는 그래도 못해도 2등급을 받는다. 나는 못해도 80점 받는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맞추고 덜 틀리고 하는 것들은 그 다음의 이야기인 거고요. 일단은 우리들이 완벽한 공부를 표방하지만 개념 정리에서의 완벽함은 없다는 거, 개념 정리의 허상에서 벗어나라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4점짜리 문제풀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 강좌를 어느 정도 빠르게 완강하고 그 다음에 기출 확인, 그리고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선생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서 머리가 좋아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걸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머리가 좋아져야 되냐? 어떻게 문제를 잘 풀어야 되냐?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을 많이 보자. 그러면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써서 첨삭도 하고 이 풀이 과정은 잘못됐어요. 정답이 나왔지만 전혀 추천하지 않아요. 이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요 라든지 기타 등등의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생각해 주시면서 N수 공부를 잘 마무리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양분, 나에게는 자양분이 맞을까? 프리필살기가 맞을까? 라는 게시글도 우리 연구실에서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미 이전에 N수생 TCC도 찍어서 올려놨으니 보시고 Q&A 게시판에 그냥 무작정 수강 신청하지 말고 Q&A 게시판에 현 상황을 자세히 공유해 주세요. 저는 주로 학원에서 공부했었고요. 이런 것도 알려주면 좋아요. 저는 인강으로 공부했었고요. 공부방에서 공부했었고요. 또는 과외를 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주면 이 친구들의 학습 성향이라든지 지금까지 사고를 어떻게 했었는지 수능형 공부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정리해 주면서 선생님 강좌 추천을 연구실에서 많이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걸 공유해 주는 게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주시고 뭐 재수 성공 사례 선생님 성적 향상 TCC도 이미 선생님 TCC 올라와 있고 뭐 여러 수강 후기 같은 것도 공지사항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 친구도 46에서 88까지 올라서 연대 갔고요. 이 친구도 2025 수능인데 2대 의대 갔습니다. 벌써 TCC 찍었더라고. 나한테 보여줬어요. 자, 이런 친구들도 여러분들 분명히 뭐 재수할 때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올라서 이 친구도 메디컬에 잘 합격을 했으니 다음은 여러분들 차례라는 걸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뭐 이 친구도 92점 최종 미적분 1등급이다. 이런 재수생 성공 사례 수강 후기도 있고 곧 영상도 따로 찍을 예정입니다. 됐죠?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 과정에 힘든 것이 있다면 양종 선생님이 언제든지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범위 전 과목을 1년 내내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1년 동안 시험이 한 두세 번 있었다면 기분 좋게 준비할 텐데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매우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TCC를 촬영해서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목표를 다시 한번 리프레시 시키고 싶었어요. 자, 명확한 목표와 꾸준한 실천이 필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자고요. 안녕.